다음은 로시팟 공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 수 있다는 주의를 주셔가지고 한번 최대한 열심히 싹싹 긁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니님과 관리자들을 위한 로시팟 공략 1총론편. 이번엔 출시한 로시는 열기와 물리의 하이브리드 오퍼레이터입니다. 따라서 워낙 다양한 조합을 가지기도 하고 딱 하나의 조합을 정하기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분들이 엔드필드에 관심이 늘었는지 공략이 나오기도 하고 대부분 비슷한 결론으로 기결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본인이 공략 쓰시기 전에 남들 공략까지 한번 다 확인을 하고 오셨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좀 더 다르게 올릴 수 있을까 고민을 미쳤다. 로시를 포함한 엔드필드의 캐릭터 총론편을 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미쳤다 이거. 어떡하냐 우리 큰일 났네. 물론 해당 글은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이거 맹신할 건데요. 애석하게도 내용이 내용인지라 이번 편은 조금 지루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맛있게 말해줄게. 해당 글은 앞으로 신규 오퍼레이터가 등장하더라도 여러분이 가진 오퍼레이터와 호환이 되는지 판단하게 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엔드필드를 하시는 분들께는 대체로 로시팟에 대해 관심이 있으시고 로시에 대해 알아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매우 많은 오퍼레이터와 호환되며 다양한 조합을 자랑하는 로시는 사실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선택할 수 있는 오퍼레이터는 많으나 조합의 구도 자체는 꽤나 경직된 오퍼레이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했어. 한 번 더 읽으니까 이해했어. 조합은 다양하나 자 구조는 하나 머리가 없다. 조합은 다양하다. 캐릭터 하지만 핵심은 비슷하다는 뜻이죠. 오퍼레이터를 다양하게 집을 수 있는데 구조가 왜 경직되어 있다는 건가요? 모순되는 게 아닌가요? 눈치. 이게 다른 파티랑 비교하면서 보면 어떤 차이인지 느낌이 오실 겁니다. 이번 비교 파티의 예시로는 미니님이 레바테인 팟을 가장 오래 사용하고 익숙하셔서 레반테인 파티로 하겠습니다. 엔드필드의 직구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 가드캐스터 스트라이커. 가드캐스터 스트라이커로 이어지는 딜러 계열. 벵가드 디펜더 서포터. 로 이어지는 보조 계열입니다. 이거 나만 몰랐니? 극적. 저 엔드필드 스트리머 아닙니다. 저 엔드필드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엔드필드 가서 어디 가서 한다고 하면 안 될 것 같네요. 나 갑자기 내 게임을 하나 잃어버렸어. 너 때문에. 책임져. 너 때문에 나 게임 하나 지금 잃게 생겼잖아. 어떡할 거야. 나 몰라 이제. Lots of fun. 또한 보조 직군들은 물리와 아치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고로 같은 벵가드라도 물리 벵가드, 아치 벵가드 이런 식으로 쪼개지는 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치 계열인데 그런 거 무시하고 모든 파티에 들어가는 이상한 캐릭터나 정말 똑같이 아치 계열인데 아치 딜러하고는 아무 시너지도 없는 캐릭터가 있는 건 분명 기분 탓일 겁니다. 얘 진짜 왜 사기침? 왜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스트라이커. 다른 오퍼레이터들의 물리 공격과 아치 효과를 활용하여 결정적인 피해를 줍니다. 대놓고 나는 극딜러요라고 적힌 직군입니다. 판이 극딜러였어요? 왜지? 나 몰랐는데 수상한 판다 하나를 제외하고선 모두 극딜러로 이름을 날리는 친구입니다 라고 바로 여기 해명을 해주시네요. 이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남들이 묻혀준 아치나 물리 스택을 빨아먹는 친구들입니다. 이 출력 그런 거구나. 출력을 담당하는 느낌입니다. 가드랑 캐스터. 저 친구들은 보조하라고 만든 직군이지만 그러면서도 나름 딜이 나오는 친구들에 해당됩니다. 대다수가 스킬의 배율이 괜찮은 편에 속하며 현재 엔드필드에 새롭게 추가되는 가드와 캐스터는 그 체급이 스트라이커와 맞먹을 정도입니다. 오, 탕탕 맞습니다. 오, 야 너 벤. 이거는 얘는 벤을 당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루 정도 벤 당하는 게 맞지 않을까? 감히 탕탕이한테 이딴 걸 시켜? 야 이 자식아.
로시팟이 다양해지는 이유 또한 같이 쓰는 파티원과 본인의 체급이 압도적이게 뭘 넣든 어느 정도 강함이 보장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구나. 로시시시트 귀여워. 보조하라니까 자기가 딜러가 되어버리는 정말 사악한 늑대입니다. 이야, 내가 시간을 9,000원 멈출 수 있다고 가능하면. 너무 귀여워. 어떡해. 너무 사악한 늑대입니다. 그래서 로시 이렇게 되는 거구나. 아, 귀여워. 보조 직군입니다. 바로 앞에 박혀있던 스킬 게이지를 회복하는데 중점을 두는 직군입니다. 반환이 아닌 회복이기에 덱을 좀 더 부드럽게 돌려주고 뱅가드의 유무는 장기전으로 갈수록 더 많은 DPS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제가 죄송합니다. 사실 직군이 이렇게 많았는지 오늘 처음 알았고요. 예쁘다고 뽑아놓고 후훅 대놓고는 무슨 직군인지 관심도 없어서 지금 오늘 이렇게 차이가 많았는지 오늘 처음 알았고요. 명일방주 시작된 지 벌써 한 3개월째가 되어야 되는데 개만분 그 자체였던 걸 오늘 알았고요. 하지만 아이들의 캐릭터 리뷰는 열심히 했고요. 예뻤으니까 됐다고 생각해도 괜찮겠죠? 레바테인 직군적. 아, 그럼요. 스트라이커. 여기. 그럼 야, 직군이 있는지 관심도 없었어. 사실 있다는 걸 인지를 조금 하고 있긴 했는데 관심이 없었어. 왜냐? 예뻤기 때문에. 이걸 굳이 알아야 되나 싶었어. 그냥 관심 안 갖고 있었던 것 같아. 으악, 이게 뭐야?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미안해요. 물론 이 정도는 아니지만 스킬 난사를 시켜줍니다. 서포터. 파티를 강화시켜주는 직군입니다. 사실상 어떠한 파티든 서포터가 하나 이상은 무조건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찬란한 조력자. 아, 찬조 좋지 이거. 없으면 유지력이 박살나거나 딜량이 매우 떨어져 버리니 꼭꼭 챙겨줍시다. 다음은 파티별로 직군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봅시다. 대표적인 레바테인 팟. 아델리아는 질베르타나 안탈로 교체될 수 있다는 걸 고려하면 1 스트라이커, 1 서포터, 1 뱅가드, 1 캐스터로 이루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아, 여기 있네. 그래, 여기 이렇게 그림이 있었네. 즉, 이 딜러 직군, 이 보조 직군입니다. 다음은 이본 팟. 흔히들 쓰는 이본 팟 구성입니다. 이본 탕탕, 질베르타 자, 이히. 마찬가지로 1 스트라이커, 2 서포터, 캐스터. 이 딜러 직군, 이 보조 직군입니다. 여기서 특이하게도 탕탕은 반환을 가지고 있어 유사 뱅가드의 역할을 어느 정도는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다수의 파티가 스트라이커와 그걸 보조해줄 수 있는 가드 혹은 캐스터가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시팟은 어떨까요? 가장 대중적인 2개만 가져보도록 합시다. 맘에 들어! 로시, 질베르타, 울프가드, 포그 1가드, 1 서포터, 1 캐스터, 1 뱅가드. 아, 내 남편이 뱅가드셨구나. 우리 남편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 오, 몰랐네. 판 1 스트라이커, 1가드 1 서포터. 여기서 울프가드 대신 펠리카가 들어가는 경우도 많나? 직군이 바뀌지 않으니 실질적으로 같습니다. 즉 로시팟은 기본적으로 이 딜러 직군, 이 보조 직군을 이루기 위해서는 스트라이커가 빠지거나 스트라이커를 집어넣기 위해서는 3 딜러 직군, 1 보조 직군을 가지게 됩니다. 마치 광전사 같네요. 남편의 직업을 알지 못하면서도 직업은 알지 못하지만 내가 너를 사랑해. 약간 강제 남편 당하기는 했어요. 제가 이 3잠이 되어버려가지고 픽들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내가 확정권으로 갖고 하는데 픽들이 나가지고 3번이 나가지고 3돌이 되어버린 거야. 이 정도면은 내가 걔를 남편으로 정한 게 아니라 걔가 나를 먼저 픽한 거야. 내가 간택당한 거야. 얼핏 보면 괜찮아 보이나 나중에 로시 편에서 소개되듯이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물론 로시의 자체 체급이 말도 안 되게 높은 편이라 압도적인 체급으로 문제들이 희석되고 있긴 합니다. 야, 이거 오늘 너네들 재워주긴 글렀다. 파티를 짤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츠와 방어 불능의 부착과 그걸 소모할 오퍼레이터의 존재입니다. 기름이 부족하면 불이 잘 일어나지 않고 불이 없으면 기름은 쓸모가 없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해했어. 마찬가지로 레버팟을 예시로 봅시다. 유치원생 미니도 알아듣는
미니도 이해하는 가이드. 레바테인은 기본적으로 강화 배틀 스킬을 사용하기 위해서 사열기 부착이 필요한 오퍼레이터입니다. 궁극기와 일반 배틀 스킬로 쌓는 스택은 사실상 논외에 가까우니 연계 스킬로 채워주는 1스택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3열기 부착을 도움받아 해야 됩니다. 고로 일부의 사소모의 극단적인 아치소모 캐릭터들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약을 갖추었기에 혼자서도 파티를 캐리할 수 있을 정도의 체급을 갖추었습니다. 이번의 경우에는 레바테인보다는 냉기 부착을 적게 필요로 합니다. 원활하게 굴리기 위한 용도로는 이 냉기 부착 정도로 굴러가나 자체적인 부착 스킬은 없기에 영부착 이소모 또한 아치소모 캐릭터입니다. 결과적으로 레바테인과 이번 모두 스트라이커의 직군에 걸맞게 부착과 소모 비율이 극단적으로 소모에 치우쳐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와, 나 몰랐어. 이렇게 설명할 수 있구나. 와, 잘한다. 야, 되게 잘한다. 난 대학원은 못 갈 것 같아, 얘들아. 명일방주 대학원은 좀 힘들 것 같은 게 나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플레이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이해한 다음에 응용한 다음에 설명을 할 때까지 알지 못했어. 미나 듀다. 미니는 듀다야, 듀다. 다음은 반대로 부착 계열 캐릭터입니다. 대표적으로 울프가드와 탕탕이 같은 부류가 있습니다. 울프가드는 배틀 스킬, 연계 스킬, 궁극기, 연계 스킬 콤보로 혼자서 3열기 부착이 조건부로 가능한 오퍼레이터입니다. 즉 레바팟의 필요 파츠를 혼자서 다 메꿀 수 있는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탕탕이의 경우에는 1스킬 게이지로 1부착만 가능하기에 이번 팟을 원활하게 굴리기 위해서는 부착 이원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파티를 조합할 때는 필요한 스택 수와 부착 이원 수만큼 계산하여 넣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합니다. 이후 남는 자리를 서포터나 뱅가드 등 유동적으로 배치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로시는 여타 캐릭터들과 달리 매우 이질적인 구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부착과 소모를 동시에 하는 캐릭터인데요. 이런 경우 이런 의미는 자연스럽게 들게 됩니다. 레바테인도 소모가 많다지만 부착도 하는걸요? 알리시도 부착과 소모가 둘 다 있는걸요? 네, 보통 그런 경우는 플레이 스타일에 따라 소모나 부착으로 결정지을 수 있고 한 가지 속성이 주류를 이루게 됩니다. 로잉! 그런데 로시는 소모와 부착을 비율로 본다면 1소모 3부착으로 부착 계열의 캐릭터지만 저 소모하는 것이 아치스택이고 부착하는 것이 나 이해했어. 즉 로시는 필연적으로 아치를 부착해줄 오퍼레이터와 쌓인 방어불능 스택을 소모한 오퍼레이터 두 개가 동시에 필요하게 됩니다. 와, 대박이다. 와, 대박이다. 너무 천재적이다 이거. 나 완벽하게 이해했어. 이로 인해 로시팟이 가질 수 있는 여유 자리는 1자리뿐인지라 다른 파티에 비해 구조적인 경직성이 높습니다. 아, 대박. 지금 이거잖아. 완벽하게 이해했어. 지금 로시가 영어 유치원 다니면서 영어도 배워야 되는데 그림 학원도 다녀야 되는 케이스잖아. 여러 가지를 너무 다 하는 거잖아. 로시 지금 힘들어. 그래서 지금 아트 선생님도 필요하고 영어 유치원에서 영어 가르쳐줄 선생님도 필요해가지고 너무 많이 힘든 케이스네 지금. 또한 로시의 딜 대부분은 궁극기 피해량에서 나오는데 이건 아치 피해입니다. 그런데 방어불력 스택을 소모할 오퍼레이터는 스트라이커일 경우 물리딜이 되어버려서 서포터를 선정하기 매우 이래가지고 포그랑 같이 쓸 수 있는 거구나. 박수. 남편이랑 함께 육아를 할 수 있는 파티라니. 이럴 수가. 야, 이거 완벽하구나. 대박이네. 포그가 여기에서 들어가네. 젠장 관리자, 넌 천재야. 결과적으로 나중에 물리 스트라이커가 출시된다면 로시팟에 필요한 서포터는 모든 피해량 증가나 적이 받는 피해량 증가, 같은 버프 앤 디버프를 부여할 오퍼레이터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것까지 만들어놨어. 넌 천재인가? 교수. 와, 야, 이 관리자는 진짜 천재인 건가? 이 오퍼레이터가 아치 부착을 잘한다면 캐스터 역할도 대신하여 압축이 가능해집니다. 후에 로시팟을 더 완성해 주실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뭔가 게임을 항상 하다 보면 본능적으로 알게 되는 감각적인 면이 있는데 이걸 알기 쉽게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번 편은 원래 엔드필드 방향성과 이후 생길 컨텐츠를 추측하는 것도 고려하였으나 아직 미니님이 그림자 이정표를 다 안 미신지라 제외했습니다. 로시는 파티 경직도가 높은 오퍼레이터지만 그만큼 가드인데도 불구하고 스트라이커의 급의 딜량이 나음으로 매우 좋은 오퍼레이터입니다. 고민되신다면 챙길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가 본능도 감각도 없다는 걸 깨닫고 갑니다. 감사해요, 교수님. 2편으로 넘어가 볼게요. 괜찮아.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어. 신은 공평해. 신은 공평해. 사람에게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주진 않으셔. 자, 미리님과 관리자를 위한 로시파 공략 2 질베르트한 펠리카 편. 여기 강평이 살짝 맵다고요? 이제 번거로운 건 끝났으니 뇌를 편하게 하는 조합을 찾아 알아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엔디필드의 대표적인 시너지 오퍼 조합인 질, 펠, 엔진에 대해 알아봅시다. 질베르타에 대한 건 어지간하면 이미 다른 글에 서술이 되어 있으니 로시파에서 추가적으로 주의할 점만 알아보도록 합시다. 맞아. 저번에 질베르타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그거는 저번에 이번에 대해서 알아보자 편을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온 이 엄청난 가성비 오퍼레이터 젤리입니다. 기본적인 설명은 이미 다 했으니 몇몇 추가 사항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전 지팡이 중력장. 이번 팟에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만 이번에는 방어불능 스택을 잘 쌓는 로시팟이기에 궁극기 사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로시의 궁극기를 사용하려면 절대 방어불능 스택을 바로 다 털지 말고 질베르타 궁극기를 받고 나서 소모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로시의 궁극기에 최대한의 아츠 취약을 묻힐 수 있습니다. 와, 얘는 그럼 로시를 위해 태어난 아이네 완전? 질베르타의 존재의 의미이잖아. 이러면은 너무 소중하구나. 가성비라고 하기엔 2파티 이상 쓰여가지고 파티 분리할 때 고려하기. 이러면은 이번 파티 로시를 쓰고 싶으면은 이번 파티에서 질베르타를 빼와야 돼가지고 그러게 이렇게 되네. 일단 하긴 이번 파티에서는 장비로 식양 세트를 가줍니다. 식양 요원이 없기도 하고 세트 옵션이 잘 맞으니까요. 무기는 전무가 있다면 전무가 없다면 전무가 있다면 전무를 없다면 망제의 노래를 들어줍니다. 단 펠리카와 동시에 같은 무기를 들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질베르타가 왜 좋은가? 로시에게는 자신의 궁극기 딜량을 증폭시켜줄 디버프 혹은 버프와 얹어서 3스택의 방어불능 스택을 쌓을 수 있지만 딱 1스택의 방어불능이 부족하기! 이걸 보충해줄 오퍼레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조건에 부합하는 오퍼레이터가 바로 질베르타입니다. 왜요? 레알인가요? 레알이에요! 질베르타의 방어불능 스택에 비례하여 아츠 취약 효과를 걸어줄 수 있고 또한 연계 스킬로 띄우기, 방어불능 1스택을 줄 수가 있습니다. 완전 영혼의 쿵짝 듀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야, 잠깐만, 그러면은 내 딸랑구 파티에 남편도 들어가, 내 여자친구도 들어가. 완벽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예뻐요. 찬영의 갓젤리. 펠리카 그녀는 누구인가? 엔디필드의 얼굴마담인 펠리카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오퍼레이터입니다. 야, 사과 아트 어디까지 가는 건데? 이거는 더 이상 사과 한 개로 만든 아트가 아니잖아. 만날 때부터 우리를 위해 이렇게 사과를 깎아준 적은 없어요. 사과를 이렇게 깎아주진 않았어요. 용돈으로 간식도 사주고 가끔 탈쓰고 놀아주기도 하는 아무튼 목소리가 익숙한 오퍼레이터입니다. 지금 성우님! 유해지 성우님 다른 작품을 갖고 왔고, 왜 이게 나오나 했더니, 카멜탈은 아니지만 카멜리, 이 캐릭터는 유해지 성우님이셔서, 장난이고 일러도 예쁜 관리자 바라기 펠리카입니다. 펠리카는 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오퍼레이터입니다. 특징으로는 연계 스킬만으로 감전을 터뜨릴 수 있는 고밸류 서포트 역할도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펠리카의 스킬, 치명타 일반 공격 피해량의 증가 기반의 딜러가 아닌지라 평타는 스킵함. 근데 펠리카를 쓰면 문제가 장방위 파티에서 펠리카를 못 쓰게 되네? 이게 협약을 생각해가지고 2파티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야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하지만 그냥 둘 다 동시에 안 쓰고 레바테인 파티에 하나 쓰고 펠리카를 여기에 하나 쓰고 이런 식으로 가도 나쁘진 않고, 어떻게 조합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긴 하겠다. 그러면은 그때마다 중복 사용 가능하게 한대요?
협약의 레바테인을 왜 안 써? 아, 나중에 한참 지나면 중복을 맞는다고? 협약의 레바테인을 왜 안 써? 그게 무슨 말이야? 협약의 레바테인을 안 쓰면 어떡해? 시뻘건 캐릭터의 불포켓몬인데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무슨 내 마음 찢어지는 소리야? 그러면 그거 협약 아니야. 안 돼. 협약 이 오퍼레이터 제한이 아니었냐고? 아, 그렇게 되는 거야? 자, 일단 계속 쭉 읽어볼게요. 배틀 스킬. 짧고 간단한 효과입니다. 이 캐릭 제한은 다른 이벤트라고 하네요. 오케이. 일단 넘어가 볼게요. 마치 이 친구 같은 느낌인 거죠? 적에게 창을 던져 물리 피해를 입힙니다. 하늘에서 전기 에너지를 떨어뜨려 좁은 범위 내의 적에게 전기 피해를 주고 전기 부착 상태를 부여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밈이에요?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아, 롤 판테온이라고? 롤 초반에 스킬이 이렇게 간단했다고? 그렇구나. 몰랐네. 마치 친구 같은 느낌인 거죠? 전기 피해를 주고 전기 부착을 나 알아들었어. 뭐가 웃긴지 알아들었어. 미안해 얘들아. 웃긴데 지금 웃겨. 미안해. 어떡해. 웃김에 어떡하지? 10초 후에 웃겨버렸어. 미안하다. 개수도 적당히 있고 펠리카가 아이들이 안 나오는 아닌지라 편한 대로 자, 잠시만요. 넘어가요. 편집 컷. 펠리카는 이런 스킬이 있다고 하네요. NG 여러분, 이분 롤 다이아입니다. 저 롤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롤 접은 지 좀 됐어요, 여러분. 개수도 적당히 있고 펠리카가 아이들이 안 나온 오퍼레이터는 아닌지라 편한 대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우선순위가 높진 않습니다. 식은땀이 막 나네. 어떡하지? 자, 연계 스킬. 나 판테온은 안 쓰긴 했어. 나 롤에서도 남캐는 안 썼어. 무조건 예쁘고 정실만 찾아가지고 했었어. 야, 그때부터 역해 변태력이 있었네, 내가. 실시간 프로토콜 연쇄 서문강 메인 컨트롤 오퍼레이터가 저에게 강력한 일격의 피해를 준 다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하. 누적된 전기 에너지를 방출해 목표를 강타하며 전기 피해를 주고 5초간 강제 감전 상태를 부여합니다. 펠리카의 알파이자 오메가인 연계 스킬입니다. 무려 강력한 일격만으로 발동이 가능해 사실은 어떠한 조합이든 사용이 가능해지며 초고밸류 아치 이상인 감전을 강제를 부여합니다. 사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사용하는 장비가 오리지늄 아치 강도 증가라 상당히 높은 디버프 효과량을 보여줍니다. 나 알아들었어. 지금 얘가 딜 펌핑이 너무 잘 되는 거구나. 얘가 스테로이드 같은 친구네. 열심히 운동한 로시한테 스테로이드를 주입해주는 거야. 그래서 펌핑되는 거야, 근육이. 또한 감정을 부여하기에 질베르타의 연계 스킬 발동이 가능해집니다. 즉, 둘이 합쳐서 질펠 엔진이 이해해버렸어. 설명 천재다. 와, 야, 대박. 듀따 미니도 이해할 수 있게 너무 잘 썼는데? 연계 스킬도 발동이 가능해집니다. 엔맨. 워낙 사기 같아서인지 쿨이 좀 긴 편에 속합니다. 그렇다고 개척 자셋을 끼워주지는 맙시다. 오리지늄 강도를 올리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마찬가지로 설명이 말도 안 되게 간단한 궁극기입니다. 즉시 거대한 궤도 부유물을 전송하여 목표 구역에 치명적인 타격을 줍니다. 구역 내 적은 대량의 전기 피해를 받습니다. 근데 얘는 이렇게 연계가 되는 게 아니어가지고 straightforward하게 적어놨나 보다. 개수도 적당히 좋습니다. Simple is best. The best. 재능 및 돌파. 무난한 일재능과 이재능입니다. 로시 배틀 스킬로 방어 불능을 부여하고 써먹을 수도 있지만 잠업존에서는 할만하나 보스존에서는 로시 배틀 스킬 추가 데미지가 더 맛있으니 펠리카 연계 스킬을 먼저 써서 질베르타 연계 스킬을 발동시키도록 합시다. 와, 이거 그것도 해야 되겠다. 파티마다 손가락 익숙해지기. 근데 레바테인 파티는 그래도 저번에 아기새들한테 실시간 훈수도 받고 글도 막 읽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좀 괜찮은 것 같거든. 레바테인으로 모든 코팅을 다 하기도 했고. 근데 얘랑 이번 파티 같은 경우는 다 키운 다음에 한번 써봐야 될 것 같아요. 재능은 자위급은 아니지만 무난하게 좋은 1, 2, 4돌파를 받았습니다. 1.33배로 증가. 초반에 지급되면 오퍼레이터에게 돌파도 생각보다 쉽게 됩니다. 역시 우리 파트너입니다. 역시 지능 높인 무기와 장비. 폭발 유닛. 자, 잠시만요, 여러분. 저희가 이 친구 상태가 어떤지 한번 저번에 했던 거와 같이 원래 이렇게 가이드 선생님이 해주시는 쪽집게 강의 같은 거 보면서 내 교과서 확인해가지고 어느 정도 망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해. 그래야 부검 실시간 온. 과연 그녀에게 이것이 있는 것인가? 서퍼필드에게 폭발 유닛과 망자의 노래를 우선적으로 갑니다. 폭발 유닛은 아츠 폭발 발동 시 터지는 효과입니다. 망자의 노래도 궁극기만 발동해도 터지게 둘 다 매우 사용감이 좋은 무기들입니다. 개인적으로 폭발 유닛은 이 기질이 오리지늄 아츠 강도인지라 폭발 유닛을 좀 더 높게 치고 싶습니다. 같은 속성이라도 버프를 부여할 수 있고요. 이번에 소개할 조합은 이 사이클부터 배틀 게이지가 남는지라 펠리카가 배틀 스킬을 2번 쏘서 효과를 보기도 좋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실시간 부검 컨텐츠 셀프 부검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세상에 본인이 이게 스트리머가 맞나? 이게 내가 스트리머야? 제가 스트리머야?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자, 펠리카. 자, 과연 그녀에게 있을 것인가? 아, 폭발 유닛이 있네요. 얘는 1점인데 자이도 넣어줘야 되니까 돌파하지 말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작전을 연구해봐야겠네. 망자의 노래도 어떻게 생겼더라? 아, 있네. 망자의 노래도. 아니 근데 폭발 유닛 있으니까 폭발 유닛 쓸래. 이거 쓰자. 이거 하자. 폭발 유닛 하나 더 키우나요? 그래도 될 것 같은데 그냥? 이거 그냥 쓰자. 그리고 기질작을 하나만 한 다음에 돌려 쓰는 거지. 자이가 폭발 유닛 쓰면은 사이클이 엄청 힘들어지지 않나요? 아, 그걸 바꿀까 그러면? 둘 다 쓸걸요. 파티모나 쓰는 무기가 달라서. 자이히는 기사도가 정배기는 하지. 그러면은 기사도 하고 어울리는 작전을 연구해봐야겠네. 그럼 저기 펠리카 다 키웠어요. 박수. 자, 여러분. 자, 저번에 자이히 군장 검사를 안 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자이 기사도는 3잠이라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헉, 너 3잠이 됐어?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다 키웠고요. 기질작도 이제 얼추 끝났네요. 초고성 육석 나이스. 자, 이래가지고 실시간 부검이 중요하지. 실시간 부검이 이렇게 소중합니다, 여러분. 자, 다시 그러면 컨티뉴 해볼게요. 망자의 노래도 자, 이것도 좋고 수정사항 기본적으로 스킬이 다 맞는다는 가정에 굴리는지라 스킬이 미스날 경우를 고려하지 않았어. 야, 지금 이 무슨 교수님스러운 발언이시지? 너네 스킬 미스 같은 거 아니? 아이씨, 우리 대학원생들은 스킬 미스를 해? 나는 교수여서 그런 걸 몰랐네. 이런 느낌이야 지금. 폭발. 뭐야? A 미만을 받아본 적이 있다고? 살면서 어떻게 100점 미만을 받아본 적이 있지? 그런 걸 고려하지 않았네요. 죄송해요. 폭발 유닛 스킬이 하나라도 삥 나면 배틀 스킬 게이지 여유분이 없어 운영이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망자의 노래는 배틀 스킬 게이지와 딱히 연관이 없으니 난이도나 지금 당장의 파티에서는 망자의 노래가 더 낫습니다.
폭발 유닛 추천의 이유로는 2, 3 기질이 둘 다 저 서폿에게 아주 좋은 옵션이라 나중에 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망자의 노래는 3 기질만 유효라 굳이 육성이 필요 없지만 이 기질작을 해야 하는 폭발 유닛은 육성이 필요하거든요. 언제나 다양한 관점은 도움이 됩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만약 질베르타가 망자의 노래를 갖고 망자의 노래를 쓴다 할 때 같다구나. 이게 무슨 소리인가 했네. 노래를 어떻게 가지지? 근데 가지지가 이게 아닌데? 이 쌍시옷이 무슨 가시라는 뜻이지? 갑자기 갑자기 한국어 코딩 오류 나가지고 뭐가 같다는 거지? 같다? 같다? 폭발 유닛이 없다면 got go. 사선책으로 이 무기를 주시면 됩니다. 물리피해만 증가되지만 루시팟은 물리피해도 어느 정도 있으니까요. 소소한 아치강도 증가는 덤입니다. 기질작은 폭발 유닛 2, 3옵션, 망자의 노련 3옵션, 황무지의 방향자 3옵션입니다. 장비는 매우 간단합니다. 오잉! 요 세트가 딱 맞아서 펄스식 세트와 경량 초자연 보호 장갑을 껴주시거나 만약 망자의 노래를 사용하여 궁극기 충전 효율을 약간 챙기고 싶으시다면 하나만 교체해 주셔도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경량 초자연을 착용합니다. 여담, 왜 펠리카를 추천하나요? 내가 여기 있으니까. 사실 고점을 생각한다면 펠리카 대신 울프가드를 쓰고 남편 이름도 몰라. 진짜 포그라니치니크 대신 판을 쓰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판 공략을 썼으면 읽지도 않았을 것 같아. 판 안 쓸 건데 이러면서 싫은데 판 마음에 안 드는데 하지만 예전 공략과 동일하게 단 하나의 파티에서만 유효하기보다는 다양한 조합의 활용도 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하여 이번 오퍼레이터는 펠리카로 선택하였습니다. 연계 스킬 조건이 모든 오퍼레이터 중에서 가장 간단하고 쉽다. 가장 고밸류 아치 이상인 감전을 딸깍하여 부여 가능하다. 심지어 장비가 아치 강도 증가라 감전의 효과가 증폭된다. 아치 유닛 수저라 망자의 노래 폭발 유닛 등 고밸류 무기를 갈 수 있다. 이 모든 것을 60렙만 찍으면 스킬작 무기자 그걸 전부 안에도 얻을 수 있다. 이미 80인데 같은 장점들이 있어 한번 소개했습니다. 아무튼 예쁜 우리 파트너. 자, 얘네들 대화는 얘네들끼리 소개 냅두고 메모 펠리카 예쁘다 메모 완벽하게 알아들었어? 미니님과 관리자를 위한 로시파 공연 3 남편쿤 와 박수. 이번 공략을 작성하는데 애먹인 친구 1위 포그라니치크입니다. 이유는 장비 단조가 매우 심하게 안 붙어서 분명 양호 조합이었는데 후반기 공략이 늦는 이유는 육성을 다해야 직접 굴려보고 대박. 야, 너 말해. 너 앞으로 재화 부족하면은 그냥 내 계정 줘야 되겠다. 야, 내 계정이랑 너 계정으로 해가지고 2개 한번 써봐. 재화를 더 내놔라 해며 직접 굴려서 내놓을래. 포그라니치크는 누구인가요? 여러분, 포그라니치크는 제 남편입니다.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남편을 할 생각은 없었고요. 솔직히 너무 잘생겨가지고 부담스러워서 멋지긴 한데 생각은 없었는데 성우님을 내가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어쩌다 보니 이재련이랑 삼잠이 되어버려가지고 강제로 남편이 되어버린 케이스입니다. 미니님이 좋아하는 건빨 패션이자 예스 빨강 너무 좋아. 전투의 베테랑의 어르신 헬라그 그 캐릭터의 젊은 버전으로 출시된 것이 포그라니치크입니다. 멋지긴 해. 이 성우님이 다른 캐릭 뭐 하셨던 분이신가요? 림버스의 메르소십니다. 림버스 메르소. 포그라니치크는 포그라니치니크는 물리 속성의 벵가드 오퍼레이터를 물리 파츠의 배틀 스킬 게이지 수급과 갑옷 파괴를 원활하게 보급하는 물리 속성의 해치인 파츠 중 하나입니다. 아하.
이런 애였구나. 주스탯은 의지, 부스탯은 민첩으로 메인 오퍼레이터를 조작하는 경우가 적은 포그에게 적합한 스탯 배분입니다. 마치 뒤에서 아군을 지휘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 이것도 해석 좋다. 포그라니 치니크, 포그라니 치니크. 포그에게 잘 어울리는 느낌도 듭니다. 포그의 스킬. 기본적으로 오리지님 아치 강도를 올리거나 연계 스킬 관련 궁극기 충전 효율을 주로 올리기에 포그는 메인 오퍼레이터로 조작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따라서 평타는 스킵합니다. 배틀 스킬. 2개의 효과를 가진 배틀 스킬입니다. 방어 불능 스택이 없다면 방어 불능을 쉬고 이미 스택이 있다면 스택을 소모하고 갑옷 파괴를 부여합니다. 또한 소모한 스택에 따라 배틀 게이지를 회복하는 좋은 배틀 스킬입니다. 여기에서 물리팟은 처음이니 물리에 대한 간단한 이론만 알고 가도록 합시다. 배울 게 너무 많아. 교수님, 진도가 너무 빨라요. 이해는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걸 다 기억을 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에요. 이해한다고 다 기억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 3분 컷 물리팟, 라면 끓이는 것보다 쉬운 물리에 대해 알아봅시다. 물리팟은 아주 쉽게 설명하자면 방어불능, 이 친구를 쌓고 소모하면 끝입니다. 마치 아츠 파티처럼 말이죠. 이렇게 방어불능 스택을 쌓고 소모하는 모든 계열의 효과들을 물리 이상이라고 부릅니다. 이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레벨과 오리지늄 아츠 강도 스탯에 따라 딜량이 상승합니다. 고로 오리지늄 아츠 강도는 물리팟에 있어 딜 스탯인 느낌입니다. 오케이. 방어불능 스택을 쌓는 효과들은 띄우기 넘어뜨리기 이렇게 2가지가 있고 각 1스택의 방어불능을 부여하고 약한 적을 띄우거나 넘어뜨립니다. 주의사항, 공중의 뜸은 대부분의 적을 띄우는 효과로 띄우기랑의 별개의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상태 이상과 스택의 차이라고? 그냥 넘어지는 띄우기 스킬이랑 다른 거라고? 이게 2 종류가 있다. 이렇게, 오케이. 방어불능을 소모하는 효과들은 강타, 갑옷파괴 이렇게 2가지가 있는데 방어불능이 0스택일 때는 효과가 발동하는 대신 방어불능을 부여합니다. 또한 둘은 각각 다른 효과를 가지고 있어 하나씩 설명하자면 강타는 방어불능 스택에 따라 강렬한 물리 피해를 입힙니다. 강타를 주요 사용하는 오퍼레이터는 관리자와 판이 있습니다. 관리자는 배틀 스킬을 사용하여 발동하고 판은 4스택이 되면 알아서 켜지는 연계 스킬로 발동하기 때문에 판이 압도적인 이래가지고 물리덱에 관리자를 쓰느냐 판을 쓰느냐가 나뉘는데 그게 이렇게 해서 어렵다는 뜻이구나. 연계 스킬로 발동할 수 있어가지고 심심해서 넣은 전작 동일 성우 캐릭터 노웰. 갑옷 파괴는 물리 버전 감전과 동일합니다. 소모한 방어불능 스택에 따라 강타보다는 약한 딜량을 줍니다. 동시에 적이 받는 물리 피해량이 증가되는 디버프를 부여하는데 이 또한 감전처럼 방어불능 스택에 따라 디버프의 효과와 지속시간이 증폭됩니다. 보통 물리팟은 이렇게 운영됩니다. 띄우기, 넘어뜨리기 이거 2개로 스택을 썼다가 얘로 디버프를 묻히고 띄우기, 넘어뜨리기 다시 스택을 썼다가 강타로 마무리하는 것이 끝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되게 상대방을 농락하는 파티네? 띄웠다 넘어뜨렸다 되게 티베깅하는 게 기본인 아이들이네 얘네는. 그러면 예쁜 진천우 메인딜 물리파 추라이 다시 돌아와서 이론을 안다고 잘할 수 있는 건 아니기는 해. 하지만 이론이라도 알아두는 게 아무것도 모르는 것보다 낫겠지? 포그의 배틀 스킬은 마스터리에 들어가면 회복하는 배틀 스키지 게이지가 증가하므로 1 마스터리를 권장합니다. 1 마스터리라는 게 그 1 왕관 말씀하시는 거 맞죠? 연계 스킬, 방어불능을 소모할 경우 발동되는 스킬입니다. 스택에 따라 피해량이 증가하고 더 많은 배틀 스킬 게이지를 회복합니다.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니 일단 스킬 개수를 나는 이 교수 아기새를 먹어버리고 싶어.
얘를 먹어버리면 진격의 거인 마냥 나도 이렇게 잘 알아들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거 다 이해 안 해도 되고 얼마나 편해, 그치? 내가 그냥 쿠앙 해버리면은 나도 진격의 교수가 될 텐데 먹는다고 지식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네가 뭘 알아!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아기새를 먹으면 거인 흡수라고! 미니 거인이었음? 불사조도 거인일 수 있잖아! 그거 미드에서 본 것 같습니다. 사전을 먹는다고 사전 지식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아요, 미니님? 거짓말하지 마!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 나도 기존에 가지고 있는 아기새의 힘을 가질 수 있다고. 소모된 스택에 따라 1, 2, 3단계 연계 스킬이 발동되는데 만약 방어 블링이 4스택일 때 발동한다면 스킬 게이지 회복이 강화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강화된다는 것은 마지막 3타로 3스택일 때에는 25 게이지가 회복이 되고 4스택일 때는 35 게이지가 회복됩니다. 와, 기세 수학도 잘해? 미쳤나봐. 이거 어떻게 했대? 5 더하기 7 더하기 13이 25인 것도 알아? 야, 미쳤다 진짜. 미니도 알아들을 수 있게 이거까지 해준 것 좀 봐. 이번 러시팟에서는 최대한 4스택일 때 발동하도록 합시다. 게이지 회복이 되게 좋구나. 궁극기 아주 길게 적혀있지만 굉장히 심플합니다. 궁극기를 쓰면 물리팟의 스킬을 사용할 때마다 방패병이 5번 출혈합니다. 마지막은 내면이 출혈합니다. 출혈할 때마다 배틀 스킬 게이지를 회복합니다가 끝입니다. 코로 궁극기를 키고 평소처럼 사이클을 굴리면 알아서 발동되는 구조입니다. 배틀 스킬 게이지 회복이 1 마스터리일 때 크게 증가하므로 약간의 무리를 해서라도 1 마스터리는 찍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적의 수치를 보면 작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7.5 곱하기 4 플러스 30, 60 이라 20이나 차이가 납니다. 적절하게 모든 스킬을 올린 포그는 총 150의 스킬 게이지를 회복 가능합니다. 야, 우리 남편 너무 유능해. 3돌파 이펙트는 뭘까? 무기와 장비. 로시팟은 나 이제야! 나 이제야! 그게 무슨 말이야? 왜 테르미 커터를 써? 그게 무슨 거지 같은 소리야? 나 이제야! 테르밋이라니 형!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나 이제란 말이야. 아 이거 말이 안 되네요.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이럴 수 없으셈. 아, 공증이 달려있고 포기는 모든 스킬의 회복이 달려있어서 아주 간단하게 버프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짱르 및 커터 거짓말하지 마! 전무도 생각보다 딜량이 좀 나오지만 로시는 열기 피해가 대다수라 아쉽게도 버프를 잘 받아먹지는 못합니다.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간지 챙긴다. 딜을 조금 포기하고 간지를 챙기도록 해. 정 안된다면 궁충만 보고 사용하는 무기 불사의 성주가 있습니다. 장비는 개척 세트를 사용합니다. 물리파티 같은 경우 아치 강도를 위한 열 작업용이나 자신의 딜량을 위한 응용 50씩을 고려할 만하지만 이번 파티는 로시에게 버프를 주기 위한 개척 세트 플러스 효율적인 궁극기 사용을 위한 궁충으로 갑니다. 와, 근데 이게 조금 악랄한 게 뭐냐면요. 파티마다 이게 바뀌잖아. 근데 보통 다른 게임은 파티가 바뀐다고 해서 이렇게 장비를 바꾸는 케이스가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여기는 너무 장비 옵션이 많아가지고 여기저기에서 쓰려고 막 보조 파츠까지 생각을 해내야 되는 게 조금 힘들긴 한 것 같아. 명일방주는 너무 고지능 유저들을 위한 게임이다. 나 같은 아이들은 튜타하면서 시키는 것만 그대로 딸깍해야 되는데 물리파츠 같은 경우 아치의 강도를 위한 열 작업용이나 자신의 딜량을 위한 응용 50씩 오케이 확인. 식양 부품 대신 궁충 도장을 사용하다 보면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로시 1대1의 경우 아주 미묘하게 궁충이 모자라서 도장을 끼고 풀 단조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게 명절이네요. 개척자 통신내 대신에 개척자 산소 공급 장치도 나쁘지 않습니다. 단 이럴 경우 포구 전물을 착용하는 빌드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젠가 포그 스토리가 나와서 너 나 너무 잘 알잖아. 어떡해. 내가 포그 이야기 나왔으면 좋겠다고 방송에서 몇 번 말한 적이 있는데 기억해주네. 나 알고 싶다고 되게 얘기했었거든. 마음에 들어. 남편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남편에 대해
많은 걸 많은 걸 알아가네요. 남이 소개해주는 남편. 나이스! 개인적으로 포가 아들 나라는 개인 스토리가 궁금하긴 하네요. 다른 애들도 제발 나와줬으면 좋겠어. 근데 준비를 하고 있겠지 아무래도. 미니님과 관리자를 위한 로시팝 공략, 로시편. 사실 MPL 공방 날짜가 나와버려서 급하게 작성하는 중입니다. 4번 다시 공략글 작성을 늦추지 않으리! 요즘 미니가 되게 자주 쓰는 건데. 이러다 다 죽어! 하지만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2주가 지나가지고 보기는 하는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시시시트 드디어 메인 오퍼레이터를 다룰 시간이 왔습니다. 엔드필드 최초의 육성 하이브리드 캐릭터 로시는 열기와 물리를 동시에 사용하는 오퍼레이터입니다. 그녀의 직구는 가드로 물리 이상을 부여하는 데 탁월한 재능이 있습니다. 주 스탯은 민첩 보조 스탯으로 지능을 가지고 있어 스탯상으로는 많이 튼튼하지는 않지만 재능으로 인하여 실제 체감되는 탱킹력은 상당한 수준입니다. 보이는 모습은 소녀소녀하지만 실제로는 버섯과 같은 오퍼레이터입니다. 귀여워. 아이 귀여워. 이거는 그 있잖아요. 왜 연예인 카페 영구정지 짤 이런 거 뭔지 알아요? 특정 연예인 카페에 들어가가지고 엽사 같은 거 올리면은 그 팬 강제 추방당하는 거. 이거 완전 탕탕이랑 얘랑 지금 두 개 다 영구 추방 짤 아니야? 놀랍게도 공식도 영구 추방해. 로시의 스킬 재능. 일반 공격. 로시는 치명타 기반 딜러이기 때문에 일반 공격을 자주 쓰는 메인 오퍼레이터로 쓸 수 있습니다. 평타 스킬작을 적당히 해줄 만한 딜러입니다. 아 맞다. 내가 아까 말했던 장비를 갈아 끼우는 거는 조금 빡세긴 한데 대신 장점은 그건 것 같아. 장비에 다른 게임 같은 경우는 치명타 피해 치명타 확률을 붙여야 돼가지고 계속 무한으로 파밍을 해가지고 붙여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대신 여기는 한번 파밍한 다음에 이러나 저러나 결국 딸깍을 하면 고점을 볼 수가 있어. 랜덤 옵션 작이 없다는 게 좋아. 랜덤 옵션 작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편안함을 가지고 이제 한 세트씩 만들어 두면은 언젠가 나중에는 편해질 수 있어. 지금은 제약가 없으니까 힘들긴 하지만. 배율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미리 올려놨어요. 우리 딸랑구는 이미 다 귀엽기 때문에 제가 다 풀로 만들어놔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아가는 심지어 짜잔! 이것도 다 풀로 만들어놨습니다. 너무 귀엽지? 저게 대체 뭔데? 너무 귀엽지? 얘는 공략을 읽기도 전에 필요 없었어. 일단 귀여우니까 됐어. 일단 귀여우니까 싹 다 만들어준다 이런 마인드? 꽤나 심플한 효과를 지닌 배틀 스킬입니다. 방어 블링을 꼭 입힌 상태에서 배틀 스킬을 써주셔야 추가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실 연계 스킬을 먼저 사용할 것인지라 방어 블링은 항상 묻어 있습니다. 시각은 현재 진행형. 시각은 어렵잖아. 야, 시각은 어렵지. 시각 다 된 애가 지금 한 명밖에 없나? 레베테인이랑 탕탕이면 다 됐나? 냥. 탕탕이도 하나씩 부족하고요. 2본 2개 부족하다. 말 나온 김에 이게 탕탕이도 올려줘야 되겠다. 모자르다고 하네요. 되게 열심히 했어 기술작. 좋아하는 캐릭터들은 귀엽고 좋아하는 캐릭터들은 웬만하면 열심히 키워주려고 하는 편이야. 되던 안 되던 쓰던 안 쓰던 그런 거랑 상관없이 나는 캐릭터 육성하는 재미가 너무 크다고 생각해서 안 써도 예쁘면 키워줘. 자, 여유가 된다면 3마를 추천드립니다. 로시의 배틀 스킬 추가탄은 일반적인 배틀 스킬과 달리 10의 궁극기 게이지를 추가로 채워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숨은 기능이지만 레바테인 강화 배틀 스킬과 마찬가지로 매우 강력한 경직 저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맞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조그만 꼬맹이한테 맞딜을 시킨다고? 로시의 아이덴티티 연계 스킬입니다. 이 연속으로 발동시킬 수 있으며 아치부착을 소모하여 뭔지 알아 이거. 연속으로 쓰는 거 저번에 한번 해봤던 것 같아. 아치부착을 소모하여 추가 데미지와 자기 버프를 얻는 것과 동시에 조건부로 방어 불능을 추가로 부여 가능한 사기 스킬입니다. 이 스킬로 인해 로시는 1배틀 스킬 게이지지만 3방어 불능을 쌓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정확하게 맞추지 않더라도 방어 불능 1스택과 자기 버프는 얻을 수 있으니 급한 순간이라면 그냥 때려 박아도 됩니다. 물론 그런 경우가 드물지만요. 선만 기준 치약 25% 증가와 치피 50% 증가가 깡으로 달려있기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3 마스터리를 찍어줍시다. 내가 저번에 이번 공략 볼 때는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이딴 거 올려주지 맙시다 뭐 이래가지고 이미 다 키워놨는데 이걸 올리지 말자고? 이러면서 조금 피를 토할 뻔했지만 이번에는 다 올려도 된다니까 마음이 썩 놓이는군요. 선물 기준 만약 울프가드 함께 쓰신다면 울프가드의 배연 궁연 콤보로 인해 3부 차기도 확정으로 얻게 되는데 이때 연계 스킬의 배율이 무려 990%나 되는 어찌 강한 궁극기 개수가 나오게 됩니다. 불편하더라도 고점 자체는 울프가드를 쓸 수밖에 없긴 합니다. 안 겹치게 캐릭터 세팅 안 바꿔도 되게 안 겹치게 쓸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파티마다 겹치지 않으면은 좋을 텐데 그게 조금 아쉽긴 해요. 아직 초반이라. 궁극기 로시의 꽃 궁극기입니다. 세게 팹니다. 아주 세게 팹니다. 그냥 세게 팹니다. 아주 그냥 죽을 때까지 팹니다. 역사적으로도 이게 약이었다고? 이건 어디에서 나오는 짤이야? 피드백이 수용되었나봐.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기 위해 아픈 것도 참는 놀이로시. 이거는 짤이 어디야? 전설의 만화가? 만화책? 만신이죠? 아 성모 화백님 만화고 럭키짱 들어봤어. 산마 기준으로 무려 1600배에 달하는 배율에 그치지 않고 치명타 피해 증가까지 있어서 무시무시한 딜량을 보여줍니다. 나 이거 뭔지 알아요. 기구인들이요. 그 뭐 소망 희망 어쩌고 일단 빨리 손을 들어서 만세하고 보내 이러면은 원기요. 이런 딜량은 참을 수 없으니 온 버프란 버프는 끌어모아서 날리도록 합시다. 재능 및 돌파. 아쉽게도 돌파는 없습니다. 1재능의 베닉스 스킬에 추가적인 딜링 능력을 부여하고 맞딜로 인해 손실된 체력을 보충하고 소소한 추가 딜을 주는 효과입니다. 오, 회복할 수가 있구나. 이 재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베스 연수를 써야 되는데 이번 조합에서는 울프가드가 없는지라 연수 베스 콤보 쪽으로 활용하여 베스의 딜량을 더 확보하는 쪽으로 갑니다. 나는 이 교수님이 나보고 막 참고하라 할 때가 어이가 없어. 나는 그냥 맹신하고 교수가 쓰라는 대로 쓸 건데 나보고 막 응용하고 참고하고 다음에 쓸 거면 생각해놓으라 이러는데 싫어요. 저는 그냥 주시는 대로 먹을 거예요. 슴슴하지만 나쁘지 않은 돌파 배열입니다. 유의사항으로 이돌에서 치명타 확률을 주긴 합니다만 궁극기에 치명타가 뜨나 안 뜨나의 딜량에 거의 반토막 나는 로시인 만큼 치명타 부품을 빼고 다른 부품을 착용하는 것은 잘하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근데 돌파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재화가 부족할 일이 없겠다. 모든 캐릭터를 키워도. 막 모든 캐릭터 다 막 풀돌 하시는 분들은 그 돌파 재료 같은 걸로 이게 충족이 어느 정도 될 테니까 그나마 수월하긴 하겠다. 돈 찍는 조금 가능한 부분. 무기와 장비. 무기는 점마, 패스 모두 높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기에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패스 무기의 효율이 매우 높은 편인데 명암 점마, 풀제 패스랑 비교하면 궁극기 딜 차이가 그렇게 나지는 않습니다. 장비는 특이하게도 다른 세팅이 없습니다. 요거를 딱 알맞게 갔던 것 같고요. 제가 네, 됐네요. 워낙 딱 맞게 모든 장비의 능력치 옵션이 맞아 떨어져서 이 빌드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행복해. 미니님은 이미 맞춤 빌드라 이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와 이거까지 너무 잘 알아. 아기새 왜 이렇게 잘 알아. 미니님의 휴대폰이 사망해버려. 강제 휴백. 아 맞다 이날 휴대폰 사망. 볼 픽업했지만 돌파도 좀 했지만 다른 오퍼도 키운다고 뭘 해도 모자랍니다. 그 행여 더 내놔. 아 그래? 다행이다. 아이 내가 그러려고 돌파를 안 했네. 부디 합방전에는 잘 고쳐져서 원활한 방송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때 이틀 동안 멘탈이 좀 고만고만했어. 아 너무 예쁘다. 그림 그리는 게고 클레 같네. 감사합니다. 합니다. 이렇게 남편에 이어 딸랑구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네요. 웃음. 이 친구가 나한테 가족 소개를 막 해주네. 자, 이제 공략 콤보편. 이번 화과는 달리 생각보다 간단한 메커니즘이라 순식간에 설명이 가능해서 기쁜 아기새입니다. 사실 나중에 맞아 저번에 이번 판 이거 누르고 저거 딸깍한 다음에 저거 다시 누르고 이래가지고 내가 너무 머리가 아팠어. 물론 이해는 했지만 사실 나중에 육성 몰리 스트라이커가 나오면 로펠질 이대로 넘어가서 로시가 메인 오퍼레이터
해서 밀려날 수가 있긴 한데 그래도 귀엽잖아요. 열심히 써봅니다. 저번 글과 마찬가지로 기본 콤보에 다른 콤보들을 끼얹는 형태로 작성하겠습니다. 펠리카 질베르타 콤보. 내 용량 부족해. 오늘 장방이 파티 공략은 못 읽겠는데 여기서 벌써 머리가 아파. 고통스러워. 펠리카의 배틀 스킬은 조 포기공을 제외한 모든 콤보의 시작인지라 일단 넣어놨습니다. 로시의 강력한 일격으로 펠리카의 연계 스킬이 켜지고 그것을 감전을 부여하게 질베르타 연계 스킬이 켜집니다. 펠리카 베스 사용 후 나머지는 그냥 쭉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펠리카를 써. 그런 다음에 툭툭툭툭 하다가 로시의 강력한 일격을 한번 써. 펠리카를 한 번 더 눌러. 그런 다음에 질베르타 연계 스킬을 해. 연계. 로시 콤보. 취향에 따라 갈리는 로시 콤보입니다. 베스가 먼저인지 연스가 먼저인지의 차이 정도입니다. 배틀 스킬을 먼저 사용할 경우 이재능의 효과를 받아 소소한 딜과 힐을 노릴 수 있습니다. 로시 팟의 유일한 유지력이니 힐이 필요할 경우 베스를 먼저 씁시다. 1사이클 이후로부터는 아래 콤보로도 힐이 들어갑니다. 첫 사이클에서는 연계 스킬을 먼저 사용할 경우 연계 스킬이 버프를 받아 배틀 스킬 피해량이 증가합니다. 위 콤보보다 딜량을 더 챙길 때 고려할 요소입니다. 그러면 귀찮으니까 연계 스킬 먼저 쓰는 걸로 가자. 자, 궁극기 콤보. 만약 펠리카가 약간의 세팅이 되어 있어 서브 딜러급의 딜량이 나온다면 펠리카를 두 번째로 너무 약하다면 펠리카를 질베르타보다 먼저 사용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잘 키워놔야 되네 이러면. 단 여기서 중기사항. 궁극기 콤보는 무조건 방어블록 4스택일 때 사용하되 절대 포그 배틀 스킬을 질베르타 궁극기 직접 잠깐. 포그의 배틀 스킬을 궁극기 적중 전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아츠 취약 효과가 42%에서 30%로 떨어져 버려요. 질베르타 궁극기, 펠리카 궁극기, 포그. 그런 다음에 로시 궁극기. 궁극기를 한꺼번에 다 사용해가지고 한 방에 터뜨려야 되는구나. 자, 그러면 들어갈 때 펠리카 스킬을 쓰고 로시 막타를 꿍 한 다음에 연계하고 궁극기 스킬 궁극기 잊지 말기. 실질적인 콤보 활용이 이렇게 됩니다. 위나 아래나 질배 궁극기 적중 후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포그는 왜 콤보에 별로 없나요? 포그의 스킬 사용이 유동적으로 바뀌는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세 가지만 주의하시고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1번, 포그 배틀 스킬은 방어불능 4스택일 때만 털어준다. 만약 궁극기 콤보 직전이면 방어불능 스택을 바로 털지 말고 질베르타 궁극기 적중 후에 쓴다. 궁극기는 기믹만 아닌 경우 그냥 차면 써도 된다. 이론 알았는데 내 손가락이랑 뇌랑 원만한 합의가 가능할까? 궁극기가 없을 때. 자, 궁극기가 없을 때 그림자 예정표에서 가장 기초적인 콤보입니다. 생각보다 매우 쉬운 편이라 배틀 스킬만 본다면 펠리카, 로시, 포그가 끝이 됩니다. 펠리카, 스킬, 로시, 딸깍, 연계한 다음에 연계, 배틀 스킬, 연계 스킬. 오호! 펠리카, 로시, 포그. 여친 딸랑구 남편. 깨달음. 로시 배틀 스킬도 방어 기능을 줄 건데 그럼 더 빠른 로시 연계 스킬이 켜질 겁니다. 그런데 왜 질베르타의 느린 연계 스킬이 시절 때까지 기다려나요? 이거는 포그 궁극기를 의식해서 일부러 조정해 두었습니다. 포그 궁극기는 물리 이상과 포그 본인의 스킬을 트리거로 발동. 잠깐만. 안가워 너무 어려워. 잠깐 여러분 잠시만요. 30초 동안 숨 쉬는 시간을 가질게요. 이해가 너무 어려워. 띄웠다. 오케이. 포그 궁극기를 의식해서 일부러 조정을 해두었습니다. 포그 궁극기는 물리 이상과 본인의 스킬을 트리거로 발동합니다. 오케이. 이해했어. 그런데 모든 물리 이상 효과들은 0스택일 때는 물리 이상을 부여하지 않고 방어 불능만 줍니다. 고로 포그 궁극기가 발동하지 않아요. 하지만 질베르타의 연계 스킬은 강제로 띄우기 때문에 앞에 방어 불능 스택이 없더라도 포그 궁극기가 발동합니다. 방어 불능 스택 1은 공짜고요.
그래서 느리지만 질배 연계 스킬을 기다려줍니다. 물론 나중에 스킬 게이지가 남아도시면 압축해도 상관없기는 합니다. 궁극기가 있을 때 포그 궁을 쓰고 펠리카를 들어가서 로시로 한방 궁 하고 연계 배틀 스킬 한 다음에 궁극기 배틀 스킬 연계. 그러면은 네, 남편 선빵 친 다음에 여친이랑 딸랑구 주르륵. 위에 기본 콤보는 골조는 같습니다. 기본 콤보 편에서 설명했듯이 펠리카가 딜링 육성이 잘 안 되어 있다면 질베르타 궁극기 순서와 바뀌어도 상관이 없고, 포그베스 또한 로시 궁극기 시전 중에 발사가 가능해서 로시 궁극기보다 먼저 쓰든 나중에 쓰든 상관이 없습니다. 무조건 포그베스를 질베궁보다 먼저 쓰지만 않으면 됩니다. 정리하면 포그궁, 펠리카베스, 로시베스, 나머지 궁극기 왈랄라, 포그베스가 끝입니다. 실전 플레이 영상. 오케이. 자, 중요한 실전 플레이 영상 한번 봐볼까요? 언제나 샌드백이 되어준 로데만 잡아오고 이번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좋은 퀄리티를 한번 봐볼게. 로딩이 되나? 정말 로딩이 안 되는 거 아니지? 자, 궁을 쓰고 들어가. 진군 나라. 그런 다음에 잠깐 미안한데 다시 올게. 미안. 자, 진군하라 다음에 놓쳤어. 펠리카 스킬 왜 이렇게 빨리 쓴 거야? 자, 잠깐. 아이고 우리 아가 너무 조금이 귀여워. 자, 궁을 써. 그런 다음에 펠리카 스킬을 여기서 어딘가 쓸 거야. 방금 눌렀어. 봤어. 그런 다음에 막타를 꿍 하면은 연계가 2개가 나오고, 자, 조금 기다리면 연계가 나오고, 기다렸다가 노란색이 나면 연계 난 다음에, 자, 그런 다음에 궁을 세트 메뉴로 써줄 거예요. 궁 왈랄라. 궁 꽝 하고 너 궁을 쓴 다음에 이제 포그 스킬을 쓰는 거야. 스킬이 나오면은 까지가 이제 사이클인 거죠. 자, 그럼 다음번에는 어떻게 할 거야? 내 취향에 맞게 딱 만들어주셨어, 이거를. 아, 잠깐만. 저기서 방금 펠리카를 쓰고 지금 또 넘어간 거구나. 자, 이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할 거야?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궁이 없을 때도 이렇게 돌려? 나머지 궁은? 어우, 야, 이거 재밌어 보인다. 자, 터뜨리고. 오, 대박. 와, 잘한다. 와, 대박. 너무 잘한다. 야, 너무 잘한다. 이렇게 되면 여기가 마지막인 건가요? 라고 할 뻔. 거짓말하지 마. 야, 이것만 잡아보고 글을 마친 다음에 거짓말쟁이야. 이게 뭐야. 더 있네. 그냥 맞딜해도 생존하기에 회피는 최대한 줄여서 보여드렸습니다. 이번엔 풀피를 유지해야 퍼포먼스가 나오는데 얘는 상관이 없거든요. 아, 맞아. 풀피 맞아. 보시다 보면 펠리카의 궁극기가 미묘하게 안 차는 걸 볼 수 있는데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베스가 남아서 펠리카 베스를 한 번 더 써도 가능하다. 현재 필자의 로시가 이돌인지라 배틀 스킬 게이지 반환이 일어나서 궁춘이 미묘하게 엇나간다. 만약 굴리시다가 너무 안 되나 싶으면 펠리카의 장갑을 궁춘 계열로 바꾸시면 됩니다. 아래는 필자의 세팅입니다. 너도 이돌이네? 기본적으로 이번 파티보다는 간단한 편입니다. 단 로시가 하이브리드라 그거에 관해 설명하는 것이 더 까다로웠네요. 육성 재료가 너무 부족해 공략이 늦었고 워낙 급하게 작성해서 부족한 면이 많았지만 약간이라도 도움이 되시면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부사주의 제품 왜 죽은 거야? 우와. 6년 동안 매일 10시간 플러스 알파로 학대당했으면 죽어. 물음표? 뭐?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여러분, 교수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와, 원래는 장방이 것까지 오늘 읽고 싶었는데 우선 여기에서 오늘 거는 맞춰보고
장방이 거는 내일 아침 라디오 끝날 때쯤에 한번 샥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꺼번에 두 개를 보기에는 뇌가 좀 아플 것 같아가지고 너무 재미는 있는데 지금 너무 도파민이 커서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